이번 시간에는 모양이 비슷한 한자를 한 방에 해결하는 방법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매자입니다. 거물망이죠. 재물패입니다. 재물을 가지고 그러니까 거물을 들고 재물을 가지고 간다는 얘기죠. 재물을 손아귀에 넣고 거물망을 가지고 갈 때는 물건을 구매한다. 구매할 매, 살매입니다. 그 다음 팔매자입니다. 선비사자죠. 선비가 물건을 가지고 있는 것을 판다는 거죠. 몰락하고 있는 가정입니다. 팔매, 매매 이렇게 되겠죠. 사고 파는 것. 장사고입니다. 덮을 아자죠. 재물패입니다. 재물을 덮어놓고 뭐합니까? 장사한다는 거죠. 과거에는 냉동시설이 부족했기 때문에 또는 먼지라든가 이런 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손님이 오지 않을 때는 덮어놓고 손님이 오게 되면 열어놓고 이렇게 했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행동을 반복하는 것은 장사하는 집이다. 장사고다. 이번 시간에는 모양이 비슷한 한자 한 방에 해결하는 방법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얏입니다. 오얏을 자두를 말합니다. 자두를 오얏이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심부름꾼 아시죠? 심부름하다. 심부름꾼이 먼저 하시고 오얏이 하면 되겠습니다. 나무 밑에 있는 아들에게 심부름을 시킨다는 거죠. 심부름은 보통 아들에게 시키죠. 그래서 심부름꾼이 그 다음에 자두나무니 오얏니 하면 되겠습니다. 철개 벼화자입니다. 아들 자자죠. 여기서는 아들 자자가 열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벼에 열매가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열매를 수확하게 되겠죠. 때 계절이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철개, 계절개. 계절이 오면 뭡니까? 늦가을에서 겨울이 오는 거죠. 맡길 유자입니다. 벼화자죠. 여자의 여자입니다. 벼는 여자에게 맡긴다는 거죠. 곡관 열쇠를 여자에게 맡겼죠. 그래서 맡길 유자가 되겠습니다. 시간에는 모양이 비슷한 한자를 한 방에 해결하는 방법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은자죠. 은혜를 입다. 인할 인자입니다. 인할 인 마음심입니다. 마음으로 인하여 은혜를 생각한다는 거죠. 그 동일한 어떤 혜택을 줘서도 은혜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뭐 그럴 수도 있지. 여러 가지 형태입니다. 마음에서 출발한다는 거죠. 내가 혜택을 많이 받았다. 은혜를 갚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각 사람마다 다른다는 얘기입니다. 마음에서 출발하죠. 그 다음 생각할 사자입니다. 밭전자 마음심입니다. 항상 밭을 생각한다는 거죠. 마음은 항상 밭에 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식량이 부족하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바쁠총입니다. 바쁠총 마음심이죠. 마음이 바쁘다는 거죠. 바쁠총 마음이 바쁘다. 마음이 바쁘다는 것을 강조한 거죠. 이번 시간에는 모양이 비슷한 한자어를 한 방에 해결하는 방법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컨대자입니다. 사람인이죠. 사람이 팔을 양편으로 하나처럼 이렇게 펴는 것을 컨대자입니다. 컨대자가 맞죠? 클텟입니다. 큰 것 중에서 더 크다는 거죠. 점으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클텟이다. 태 개견입니다. 컨대자죠. 불똥주입니다. 큰 불심이 크게 작용하는 것은 멍멍이 개라는 얘기죠. 강아지 견, 개견입니다. 충성심이 굉장히 강하죠. 불똥처럼 단단합니다. 그래서 개견자가 되겠습니다. 한자사랑이 말을 빨리 하는 것은 짧은 시간에 많은 것을 설명하려다 보니까 말이 빨라지는군요.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모양이 비슷한 한자를 한 방에 해결하는 방법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인 대부분 다 알겠죠? 덜립자입니다. 덜립자는 삐친별 파인불이죠.
땅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풀나무를 비춰내고 비친다는 얘기죠. 헤집는다는 뜻입니다. 땅을 파서 들어가죠. 그래서 파인불입니다. 비친 별, 파인불. 그래서 덜립이 되겠습니다. 8팔입니다. 또는 나눌 팔이죠. 나눈 것처럼 보이죠. 두 개로. 그래서 나눌 팔 먼저 기억하시고 8팔 하면 되겠습니다. 사람이 서 있는 모습이다. 덜립. 들어가려면, 땅속으로 들어가려면 해치고 땅을 파서 들어간다는 얘기죠. 8팔, 나눌 팔 하면 되겠죠. 나누니까 두 개가 되죠. 그래서 나눌 팔, 8팔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모양이 비슷한 한자를 한 방에 해결하는 방법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천천이죠. 열십입니다. 열십을 모아서 삐치고 또 붙이고 옆으로 뭡니까? 미루어 놓는다는 얘기죠. 열십을 계속 하다 보면 천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일천천입니다. 그 다음 방패간자입니다. 두이자죠. 그 다음 뚫을곤입니다. 두이는 하늘과 땅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늘과 땅 사이에 뚫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하는 것은 방패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방패간자입니다. 하늘과 땅 사이에 뚫고자 하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것은 방패다. 방패간자가 되겠습니다. 어조사우죠. 어조사우 갈루. 여기서는 갈루로 풀이하면 한자어는 쉽습니다. 곤배정자죠. 하나 일. 길거리를 감에 있어서 곤배를 하나씩 들고 간다는 얘기죠. 농과 밭의 농사를 지었다는 것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곤배를 하나씩 들고 바깥으로 간다. 갈루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조사우라고 하면 되겠죠. 갈우, 어조사우. 그래서 훈이 두 개란 얘기죠. 훈은 가리킬 훈자죠. 훈, 어조사, 간다. 이번 시간에는 모양이 비슷한 한자를 한 방에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로알입니다. 입 구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입이 어떻게 됩니까? 가로로 있죠. 가로 모양이죠. 원이죠. 원. 이렇게 가로 모양입니다. 그래서 가로알. 날일은 해가 지평선에서 하늘 방향으로 뜨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됩니까? 가로로 길쭉하죠. 날일이 되겠습니다. 흰백이죠. 해가 비치는데 비친 별이죠. 비쳐서 해를 가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부분만 햇살에 걸리지 않고 하얗다는 얘기죠. 흰백자가 되겠습니다. 해 위에 비치니까 그늘이 형성되어서 그 부분은 하얗다. 흰백이 되겠습니다. 날일은 해가 지평선에서 위쪽으로 하늘 쪽으로 떠오르니까 세로 방향이죠. 세로 방향으로 길쭉한 것은 날일. 그 다음 가로 방향으로 길쭉한 것은 입 구조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가로왈, 말할 왈, 뭐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말하다 할 때 왈이죠. 가로왈. 이번 시간에는 모양이 비슷한 한자를 한 방에 해결하는 방법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틀동입니다. 성경 멀경이죠. 하나 일 입구입니다.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입을 하나로 통일하는 것이 좋다는 거죠. 서로 뭡니까? 합심해서 살면은 좋겠죠. 같은 테두리 안에서 의견 차이가 보이면 싸워야 되겠죠. 내부 분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가틀동입니다. 향할 향자입니다. 진면이죠. 입구입니다. 입구가 구문구자도 되죠. 집을 향해서 구멍을 통해서 간다는 거죠. 출입구를 향해서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향할 향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덜경 또는 덜형입니다. 그러니까 훈이 두 개죠. 훈이 아니고 음이 두 개죠. 경형입니다. 성경, 멀경. 성에서 구멍으로 빠져나가면 덜판이죠.
덜경자가 되겠습니다. 덜경. 입구가 구문구도 되죠. 그래서 입구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구문구도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입구로 해석하면 잘 해결이 안 될 수가 있으니까 구문구. 이번 시간엔 모양이 비슷한 한자 한방에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을 독이죠. 사람 뭡니까? 말씀은이죠. 말씀은 팔매입니다. 말을 하면서 파니까 저기 멀리서 봤을 때 뭔가 글을 읽는 것처럼 보인다는 얘기죠. 하늘천 따지 그물련 이렇게 배웠으니까요. 고구마 사세요 비슷한 느낌이 오죠. 그래서 말을 하면서 파는 것은 멀리서 보면 뭔가를 읽고 있는 것 같다. 이래서 읽을 독입니다. 송아지 독입니다. 소우자죠. 팔매자입니다. 소가 팔 때는 가장 거래가 활발할 때는 송아지일 때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식량이 부족했기 때문이죠. 그 다음 이월속입니다. 실사변이죠. 실을 팔 때는 이어서 판다는 얘기죠. 토막토막으로 파는 것이 아니고 길게 연결해서 판다는 얘기입니다. 이월속자가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몸기자입니다. 몸기자. 몸은 좌우 균형이 일치가 되어야 되겠죠. 한쪽에 팔이 없거나 다리가 없으면 안 되겠죠. 몸기자입니다. 상자방이죠. 걸다 그립니다. 상자를 걸 때에는 몸이 필요하겠죠. 몸기자입니다. 그 다음 이미 있자는 뱀사자부터 먼저 살펴보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뱀사입니다. 뱀이 또아리를 튼 모양이죠. 뱀은 꼬리와 입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뱀사자입니다. 또아리처럼 틀고 있는 것은 뱀이다. 그런데 뱀사에서 어떻게 됩니까? 이미 있자는 잘려나갔죠. 뱀을 찾아보니까 이미 반토막이 났다. 그래서 이미 이자가 되겠습니다. 몸기자는 좌우 균형이 일치되어야 하기 때문에 몸기, 상자를 건다, 몸기 틀림없죠. 뱀사는 또아리를 튼 모양입니다. 꼬리와 머리가 하나로 되어 있죠. 그래서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뱀사. 그래서 이미 이자는 뱀을 쫓아가 보니까 이미 두 동강이가 다 있다. 그래서 엉켜져 있죠. 그래서 이미 이자가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모양이 비슷한 한자를 한방에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숫자입니다. 걸다 그리죠. 갈고리 콜입니다. 비침별이죠. 파인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물이 내려오면 걸리기도 하고 갈고리처럼 파기도 하고 옆으로 퍼져나가기도 하고 비치겠죠. 파인불 땅을 파기도 합니다. 그것이 물의 흐름이라는 거죠. 그래서 물수자입니다. 얼음자입니다. 물수, 불똥주죠. 불똥이 떨어지니까 물처럼 흘러내린다는 거죠. 알고 보니까 얼음이라는 거죠. 얼음 위에 불똥이 떨어지면 물이 되겠죠. 그래서 얼음빙자입니다. 길령자입니다. 점주죠. 점. 물방울이 모여서 뭐가 됩니까? 물이 되는 거죠. 물방울이 모여서 길게 내려오면서 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길령자가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모양이 비슷한 한자를 한방에 해결하는 방법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조자입니다. 맨 윗부분이 알릴복이죠. 전복, 걸다글, 불화발입니다. 알리는 것 중에서 최고로 알리는 것, 마치 걸려있는 것처럼 바삐 움직이는 것은 세다는 거죠. 매를 이용해서 편지를 전달하던 시절을 말합니다. 과거엔 비행기 없었습니다. 말 내지는 새였죠. 그 다음 까마귀 오자입니다. 새 중에서 마치 눈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는 얘기죠. 까마귀는 검은 색깔이기 때문에 검은 눈동자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하나를 뺐죠. 누나를 뺐습니다. 까마귀 오자입니다. 섬도자입니다. 세조자죠. 불화발 대신에 매산자를 넣었습니다. 섬이 아니고 새인데 새 옆에 뭡니까? 산이 있다는 거죠.
그 외에 동물이나 사람이 없다는 거죠. 어딥니까? 섬이란 얘기죠. 과거에는 섬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나룻배 타고 말 안 되겠죠. 그래서 섬도자가 되겠습니다. 섬도. 이번 시간에는 모양이 비슷한 한자 한 방에 해결하는 방법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날개 칠순입니다. 근데 세 추자입니다. 보통 새가 먹이를 먹고 할 때는 날개를 접죠. 날개를 크게 한다는 것은 날아갈 때죠. 그래서 날개 칠순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떨칠분입니다. 날개를 칠죠. 날개 칠순, 밭전. 밭에서 날개를 칠 때는 떨쳐 날아간다는 얘기입니다. 떨칠분입니다. 어떤 상태에서 창공으로 날아가는 떨치는 그런 상황입니다. 떨칠분입니다. 그 다음, 빼앗을 탈입니다. 날개 칠순이죠. 마디촌. 이때는 손을 의미합니다. 새니까 뭡니까? 발톱을 의미하겠죠. 발톱을 날개 칠 때는 뭡니까? 뭔가 빼앗을 때입니다. 탈취하다. 빼앗을 탈이 되겠습니다. 빼앗을 탈. 한자 사람이 이렇게 말을 빨리 하는 이유는 성격이 급해서가 아니고 1분 안에 1분을 목표로 해서 이 한자의 세계를 설명하다 보니까 내가 생각해도 신기하게 말이 굉장히 빨라집니다. 그래서 말이 빨라진 이유가 처음으로 동영상에 얘기를 하게 되는군요.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모양이 비슷한 한자를 한 방에 해결하는 방법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덕아자입니다. 또는 알랑거리다 아, 여기서는 알랑거리다 아로 먼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언덕부죠. 오를가. 언덕을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고개가 끄덕끄덕하죠. 그래서 항상 옳다라고 하니까 알랑거리다 아 언덕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어찌 하자입니다. 사람인 변 오를가. 사람이 항상 옳은 말을 할 수는 없죠. 가끔 실수를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찌 하자입니다. 사람이 어찌 항상 옳은 말만 할 수 있겠느냐. 옳은 말만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물하자입니다. 물이 물수변이죠. 오를가자입니다. 물이 올바르게 사용될 때는 물로 사용되는 게 가장 좋겠죠. 이물질이 혼합되지 않는 순수한 물 말이죠. 그래서 물하자가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모양이 비슷한 한자를 한 방에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견줄비자입니다. 견줄비, 숟가락 비자죠. 구부릴 비자죠. 숟가락 두 개를 나란히 두고 두 개를 견주어 본다는 얘기죠. 숟가락비, 견줄비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뭡니까? 숟가락비죠. 숟가락비를 좌우로 등지게 만들었죠. 그래서 북녘북보다는 자, 등질배입니다. 등지다는 거죠. 등질배 먼저 기억하시고 북녘북. 그러니까 훈과 음이 두 개라는 얘기죠. 음이 북, 북녘북, 등질배입니다. 그 다음 2차입니다. 2차. 이거 차죠. 거칠지 숟가락 비죠. 멈춰서서 숟가락 보고 이 숟가락 이렇게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이거 차가 되겠습니다. 이거 차. 2차, 이거 차. 이번 시간에는 말할 운입니다. 운운하다. 그죠? 말할 운. 두이, 사사로울 이. 말을 하기 위해서는 사사로이 두 명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최소한 혼자서 말을 할 수는 없으니까요. 사사로이 말을 할 때는 최소한 두 명이 있어야 말을 할 수가 있다. 말할 운. 운운하다죠. 두이 사사로울 사. 사사롭게 두 사람 이상은 되어야 말을 할 수가 있다. 대화를 나눌 수가 있다. 이런 얘기겠죠. 말할 운, 운운하다. 이리쿵 저리쿵 얘기를 한다는 얘기겠죠. 운운하다. 말할 운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철수입니다. 철수하다. 철수하다. 거둘철, 거둘수입니다. 거들철, 거들출, 거들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수변이죠. 길을 6, 칠복입니다. 손으로 치면서 기른다는 거죠. 양육한다는 얘기입니다. 손으로 치면서 기른다, 양육한다. 그래서 거둔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둘철입니다. 그 다음 거들수입니다. 얽힐 구조, 칠복입니다. 얽힌 것을 쳐서 거둔다는 얘기죠. 얽혀져 있는 어떤 식물들을 거두어 수확을 한다는 얘기죠. 거둘수, 수확할 수자입니다. 거둘철, 거둘수, 손으로 치면서 기른다, 길러서 거둔다. 그렇죠? 거둘철, 거둘수자가 되겠습니다. 모양이 비슷한 한자 한 방에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금왕입니다. 흑토죠. 하나일입니다. 땅 위에 첫 번째 넘버원은 누구냐? 임금이겠죠. 임금왕입니다. 구슬옥이죠. 임금왕입니다. 남은 것이 불똥주. 임금이 불똥처럼 반짝반짝 하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슬이겠죠. 돈이 되지 않는 것을 임금이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임금이 불똥처럼 반짝반짝한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은 보배 구슬이라. 구슬옥. 그 다음 주인주자입니다. 임금왕이죠. 또는 갈왕자입니다. 불똥주. 갈 때쯤 불을 켜는 사람은 누구다? 주인이다. 그래서 주인주자가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항공기입니다. 항공. 배항자죠. 배항. 날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날다항. 옥편을 찾아보면 배주자죠. 배주. 높은 항입니다. 배가 높게 떠 있는 것처럼 보이죠. 멀리서 보면. 그러니까 배보다는 아니죠. 항공기보다는 배가 먼저 만들어졌기 때문에 배주자가 나오고, 그 다음 이것을 이용해서 날다라는 것, 높다라는 뜻을 넣어서 항공항 됐겠죠. 날다항으로 만들었겠죠. 날다항, 배항. 그 다음 하늘공입니다. 하늘공, 빌공, 구멍혈이죠. 만들공입니다. 구멍을 만들었으니까 어떻습니까? 비어져 있는 상태죠. 비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하늘이죠. 그래서 하늘공, 빌공이 되겠습니다. 항공기, 배항, 선박항, 날다항. 배항이 먼저 만들어지고 이것을 항공기에, 그러니까 날다항을 만들려고 하니까 높을 항자를 넣었죠. 높을 항자입니다. 우측에 있는 글자가. 이번 시간에는 모양이 비슷한 한자를 한 방에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껍질갑, 갑옷갑입니다. 여기서는 갑옷, 전쟁 칠 때 있는 갑옷 있죠. 갑옷갑 하면 되겠습니다. 가로왈 뚫을 겁니다. 말을 하되, 가로사대, 말하자면 뚫을 수 없는 것이 갑옷이란 얘기죠. 뚫고 올라오지 못했죠. 갑옷갑입니다. 그 다음 말미암을 줍니다. 밭전이죠. 뚫을 겁니다. 밭에 뚫어져 나옴으로써 뭐가 생산이 된다는 거죠. 자란다는 겁니다. 이것은 씨앗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말미암을유, 그것으로 인하여 이런 뜻이죠. 별신자입니다. 가로알이죠. 뚫을곤입니다. 말하자면 아래 위로 뚫었죠. 확실히 뚫었죠. 확실히 뚫어서 자신의 뜻을 펼친다는 얘기죠. 펼신자가 되겠습니다. 펼신. 이번 시간에는 모양이 비슷한 한자를 한 방에 해결하는 방법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름운입니다. 비우자죠. 말할 운입니다. 비가 오기 전에 말하는 것은 구름이죠. 구름이 굉장히 새카맣다.
비가 올 확률이 굉장히 높죠. 눈설자입니다. 손우자입니다. 오른손 우 또는 돼지머리 개. 손으로 풀이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비우죠. 비 같은 게 손 위에 쌓인다는 거죠. 비는 쌓일 수 없고 눈은 쌓이게 되겠죠. 눈은 녹으면 비가 되니까요. 눈설이 되겠습니다. 구할 숫자입니다. 뭡니까? 비우자죠. 이을리. 비가 계속 와야 서임새가 있다는 거죠. 서일수, 구할수입니다. 비가 조금 오면은 가뭄에 전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비가 충분히 와야만이 가뭄에 해결된다. 해결함에 서였다. 서일수, 구할수가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경운기입니다. 키포인트는 박갈경 되겠죠. 쟁기례입니다. 우물정이죠. 우물정처럼 쟁기를 이용해서 좌우 상하로 움직이는 것은 밭을 갈 때다 이런 얘기겠죠. 박갈경입니다. 쟁기를 이용해서 우물정자 모양으로 밭을 가는다 이러죠. 박갈경. 노력할 경도 됩니다. 그 다음 김멜운자가 되겠습니다. 쟁기례 말할 운. 쟁기가 말한다니까 뭔가 좀 말이 잘 안 되고요. 말할 운이 돌아오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돌운. 쟁기가 돈다는 것은 김을 맨다는 거죠. 김을 맬 때 앞으로 좌우로 움직이죠. 그래서 쟁기로 돌리는 것은 김을 매기 위해서다. 잡초를 없애거나 제거한다는 얘기겠죠. 다음 기계기자입니다. 경운기. 이번 시간에는 모양이 비슷한 한자를 한 방에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인자죠. 큰대자입니다. 애운담위죠. 애워쌌다는 얘기죠. 울타리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큰 울타리로 인해서 위험으로부터 보호를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날인입니다. 큰 울타리로 인하여 이날인. 고날골은 곤란하다는 뜻입니다. 곤란하다, 난처하다. 나무목이죠. 성장하고 있는 나무에다가 에워싸버리니까 나무가 제대로 자랄 수가 없겠죠. 햇빛도 볼 수도 없고 물도 먹지 못하면은 나무는 고사할 수가 있습니다. 가둘 숫자입니다. 사람인이죠. 사람을 에워쌌다는 거죠. 가두어뒀다는 얘기입니다. 가둘 숫자가 되겠습니다. 사람인, 나무목, 애운담이. 애운담이는 에워싸다는 뜻입니다. 고날고는 곤란하다, 난처하다 이런 뜻입니다. 난처할 곤. 이번 시간은 긴급입니다. 긴급 상황이 발생했다. 긴급. 기날긴자죠. 긴하다라고 하는 것은 꼭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한자를 보면 신하신, 도우, 손우죠. 그 다음 실사변입니다. 실사. 신하신, 오른손 우, 도우, 구들간자입니다. 어질현 또는 구들간입니다. 시를 굳게 한다는 것은 굵게 얽매인다는 거죠. 얽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굵게 얽을 긴 또는 기날긴.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게 기날긴자로 많이 사용되죠. 그 다음 급할급입니다. 하늘포, 손우, 마음심. 손으로, 마음이 급하면 손으로 뭐든지 앉는다는 거죠. 하늘포가 되겠습니다. 마음이 급하면 손으로 앉는다. 그래서 급할급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피부가 검다, 피부가 희다, 피부가 약하다. 이 피부입니다. 가죽피자죠. 뚫을곤 잡을집니다. 뚫힘을 어느 정도 잡아주는 것은 가죽이라. 피부다 이 얘기죠. 1차적으로 보호하는 역할이 가죽 피부죠. 그래서 뚫을곤 잡을지. 뚫힘을 첫 번째로 잡아주는 것은 피부다, 가죽이다, 가죽피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피부부입니다. 피부부 또는 넓을 부자입니다. 범의 문의호죠. 범문의호.
그 다음 밥통입니다. 동물 중에서 범은 밥통이 넓은 곳에 넓은 동물에 속한다 이거죠. 호랑이가 포식자 1위죠. 또 덩치도 큽니다. 해서 밥통도 크다 이런 얘기겠죠. 밥통도 넓다. 그것이 바로 피부로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피부부, 넓을부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모양이 비슷한 한자 한방에 해결하는 방법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아릴 여자입니다. 삶이 말두자입니다. 살을 말로 된다는 거죠. 한 대, 두 대, 결국 헤아린다는 얘기입니다. 헤아리려입니다. 그 다음 과목화자입니다. 벼와 말두죠. 벼를 생산해서 말로 잴 때까지는, 헤아릴까지는 어떤 성장 과정이 있겠죠. 그래서 과정과 먼저 하시고 과목과 하면 되겠습니다. 벼를 심고 거두고 탈곡하고 그 다음 벼로 대로 세워져요. 헤아리죠. 그 과정입니다. 과정과. 그 다음 등나무 과자입니다. 풀초죠. 과정과죠. 그래서 풀이 과정을 밟고 있는 것처럼 생긴 것은 등나무다. 등나무 과자가 되겠습니다. 등나무 과. 모양이 비슷한 한자를 한방에 해결하는 것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거울 중자입니다. 일천천이죠. 그 다음 남은 것이 마을리자입니다. 1000개의 마을을 무게로 환산한다면 굉장히 무겁겠죠. 그래서 무거울 중입니다. 아이동자입니다. 설립자죠. 서있다 이런 뜻입니다. 마을리자죠. 마을에 서서 놀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아이란 얘기죠. 어른들은 논밭에 일을 하러 갔겠죠. 왜냐? 식량이 항상 부족했으니까요. 눈만 뜨면 농가 밭에다가 노동력을 제공했어야 했던 시절입니다. 동육동입니다. 나무목 해일이죠. 해가 나무에 걸려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해가 뜰 무렵입니다. 해가 동쪽에서 뜨겠죠. 그래서 동육동이 되겠습니다. 동육동. 이른 아침에 해가 뜨는 곳은 동쪽이다. 동육동이 되겠습니다. 마을리, 일천천, 설립은 서다라는 뜻입니다. 똑바로 서다. 이번 시간에는 학대입니다. 학대하다, 괴롭히다 이런 얘기겠죠. 사나울 학입니다. 범호음이죠. 손입니다. 범의 손이니까 사람으로 풀이하면 발톱 정도 되겠죠. 발. 네, 반대로 회전을 시켰죠. 오른손 우를 반대로 회전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공격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범이 공격하게 되면 사납겠죠. 그래서 이게 사나울 학자가 됩니다. 범호음, 손우, 범이 발톱을 반대로 돌리니까 공격한다. 사나울 학이 되겠습니다. 기다릴 대자죠. 걸어갈 적 뭡니까? 절사죠. 절에 걸어가면 누군가 기다린다는 얘기죠. 누가 기다립니까? 불상이 기다리고 있겠죠. 부처님이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죠. 아니면은 먼저 온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걸을 적 절사. 절에 가게 되면은 누군가가 기다리고 있다. 부처가 기다리고 있다. 먼저 앞서 도착한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다. 기다릴 때, 대우할 때 되겠습니다. 학대. 여기서는 기다릴 때가 아니고 대우하다는 얘기죠. 사납게 대우하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학대. 이번 시간에는 은행일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치, 이를 치자죠. 이를 치자입니다. 칠복이죠. 어떤 목표에 이르도록 매로 친다는 거죠. 독려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이룰 수 있겠죠. 이룰 칩니다. 은행일치. 말과 행동이 하나로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겠죠. 하나일입니다. 하나일. 말씀은 머리 두죠. 두입니다. 있고 머리에 두 번 생각하고 입으로 말씀드리면
실수를 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겠죠. 말씀은이라고 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말씀드리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말씀은입니다. 행은 행동할 행위죠. 단일행, 일치, 은행일치, 이룰치자는 이를지 플러스 칠복입니다. 어떤 목표에 이르도록 쳐서 독려한다는 뜻이겠죠. 여기서 친다는 것은 뭡니까? 구타, 뭐 이렇게 나쁜 뜻이 아니고 좋은 뜻에 격려한다든가 이런 의미겠죠. 칠복, 사랑의 매라고 보시면 됩니다. 칠복. 이번 시간은 철야입니다. 철야 근무를 쓰다 이런 얘기를 종종 하죠. 통할철입니다. 통할철, 통할철, 걸을 척이죠. 길을 육입니다. 칠복이죠. 걸을 때부터 치면서 기르게 되면 여기서 말하는 것은 조기교육입니다. 모든 것을 통한다. 빨리 깨우친다는 거죠. 통할철. 그 다음 밤야자입니다. 머리도 사람인변, 저녁석, 불똥주죠. 저녁에 불이 켜지게 되면 사람들의 머리는 들어온다는 얘기죠. 밤을 의미합니다. 과거에 이 한자를 만들어질 당시에는 식량이 항상 부족했기 때문에 밤이 새도록 잠자는 시간 외에는 계속 일만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머리도 사람인변, 저녁석, 불똥주. 사람의 머리가 저녁에 불똥이 되면은 집으로 돌아오는데 그 시간이 밤이라는 얘기죠. 밤야자입니다. 철야, 철야 근무. 이번 시간에는 우유, 소자입니다. 이침별, 손수변입니다. 손에 줄을, 고삐를 삐치고 가는 동물은 소다는 얘기죠. 지금 그림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을 그렸는데 소처럼 이렇게 이까리, 고삐를 길게 잡고 가는 동물은 없습니다. 거의. 말은 바로 잡고 가죠. 그래서 소우, 손에서 삐쳐가는 것은 소다. 손에서 삐쳐가는 이 고삐를 삐쳐가는 동물은 소다. 그 다음 젖유자입니다. 기를 부자죠. 새얼입니다. 새를 기를 때는 어떻게 됩니까? 부화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부활유 하고 그 다음 젖유. 사실은 부활유로보다는 젖유로 우리가 많이 학습하고 있죠. 그렇지만 이 글자를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부활유 먼저 기억하면 좋겠죠. 새도 기를 때에는 부활을 시켜서 기른다는 얘기죠. 알에서 깨어나야만이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먹이를 주게 되겠죠. 부활유, 전유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불릴식, 늘어나다라는 뜻입니다. 정식하다, 번식하다, 번성하다라는 뜻입니다. 뼈 앙상할 알, 고들직입니다. 죽을 사변도 되죠. 죽을 사. 여기서는 뼈가 앙상하다는 뜻은 동식물이 죽어서, 여기서는 동물이 되겠죠. 동물이 죽어서 뼈만 앙상하게 남았다라고 하는 것은 살은 썩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세균이 번식하겠죠. 그래서 번식하다. 뼈가 앙상하고 살이 부패되었을 때는 곧바로 세균이 번식한다. 번식할 식 되겠죠. 번식할 식. 불릴식, 늘어난다는 뜻입니다. 번성하다는 뜻이죠. 세균도 번성하다는 의미로 해석하게 되면은 급격히 늘어난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번성할 식, 번식할 식, 불릴식 되겠습니다. 뼈 앙상할 알. 죽을 사변으로 해석해도 되죠. 동물이 죽게 되면은 곧바로 부패가 시작되기 때문에 세균이 번식하게 된다. 번식할 식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베개침입니다. 베개침, 목침이죠. 나무목입니다. 그 다음 남은 것이 머뭇거릴 유죠.
머뭇거릴류. 나무로 만든 것인데 머물러 있다는 거죠. 한동안 머물러 있는 것은 잠을 잘 때 배는 목침이죠. 베개입니다. 베개 침자가 되겠습니다. 베개침. 머뭇거릴 이유는 걷는 사람인 덮을맥이죠. 걷는 사람에게 뭔가 뒤집어 씌우면은 앞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머뭇거리게 되겠죠. 그래서 머뭇거릴 이유. 나무로 만든 것으로 일정 시간 동안 머뭇거리는 것은 무엇이냐? 나무로 만든 베개, 목침이다. 그래서 베개침이 되겠습니다. 상급에 해당하는 글자군요. 베개침. 나무로 만든 것으로 머물러 있는 것은 한동안 머리맡에 머물러 있는 것은 베개다. 베개침. 이번 시간에는 끌어당길 습 한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수변이죠. 기이 소공거릴 섭입니다. 소공거릴 섭. 기자가 세 개는 여러 개 모여서 속닥속닥 무엇인가 소곤거리고 있다는 얘기죠. 소곤거릴 섭입니다. 소곤거리기 위해서는 손을 이용해서 상대편을 끌어당기겠죠. 그래서 손수변 소곤거릴 섭 합하게 되면 끌어당길 섭 되겠습니다. 끌어당길 섭. 귀가 세 개가 되면 여러 사람을 귀를 모아서 가까이에서 뭔가 속닥속닥 소곤거린다는 얘기죠. 소곤거릴 섭, 끌어당길 섭 되겠습니다. 손을 이용해서 소곤거리기 위해서 여러 사람을 끌어당긴다. 끌어당길 섭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군신관계, 임금과 신하의 관계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금군입니다. 다스릴 윤이죠. 입구입니다. 입으로 다스리는 최고 인물은 임금이란 얘기죠. 임금군. 신하신입니다. 컬거자죠. 뚫을곤입니다. 컬거. 크게 아래 위로 뚫어주는 사람 또는 크게 위와 아래를 이어주는 사람을 신하죠. 신하는 백성의 어떤 삶을 임금에게 전하고 임금의 정책을 백성에게 전하겠죠. 전하는 역할, 중간 역할을 하는 사람이 신하라는 얘기입니다. 크게 아래와 위쪽으로 뜻을 이어주는 것은 신하다. 신하신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혜입니다. 지혜지, 알지, 가로알이죠. 말을 하면은 다 안다는 거죠.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혜지자입니다. 알지, 가로알. 말을 하게 되면 모두가 안다는 것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다. 지혜지자입니다. 그 다음 지혜해입니다. 해. 빗자루 해자죠. 빗자루 해. 마음심입니다. 빗자루를 가지고 마음을 싹 쓸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빗자루를 가지고 마음을 한순간에 쓴다는 것은 깨달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깨달음해, 지혜해입니다. 지혜롭지 못하면 쓸어버리면 기억을 못하겠죠. 그래서 빗자루해입니다. 빗자루처럼 마음을 쓸어버릴 수 있는 것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지혜해, 깨달음에 이른 사람이다. 깨닫지 못했을 경우에 빗자루 마음에 있는 것을 한 방에 쓸어버리는 것은 어려울 뿐더러 또 지우면은 기억을 못하겠죠. 그래서 이럴 때는 깨달음에 이르렀을 때 하는 행동이다. 행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은퇴입니다. 은퇴하다. 그래서
한자를 살펴보면 숨을 언자죠. 숨을 언덕부입니다. 그 다음 글자를 나풀이 해보면 숨길 언자죠. 언덕에서 숨긴다는 거죠.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손톱조 만들고 마음심이죠. 손으로 만들고 손으로 마음을 덮어서 굉장히 조심스럽죠. 조심할 숨길 언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오른손 우가 지금 빠져 있네요. 그래서 숨을 언이죠. 그 다음 물러날 테입니다. 거칠간이죠. 갈착입니다. 멈추어서 가니까 물러날 테가 맞죠. 물러날 테입니다. 거칠간 갈착. 거쳐서 하던 일을 거치고 간다는 거죠. 되돌아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물러날 테가 되겠습니다. 숨을 넣자는 오른손 우가 빠졌죠. 손우. 지금 여기에 풀이에 있어서 언덕부, 손톱조, 만들공, 오른손 우, 마음심입니다. 그래서 언덕에서 손톱으로 만든다는 것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만든다는 얘기죠. 마음을 손에 올려놓고 마음까지도 콩닥거리니까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손을 여기서는 가슴이나 배에 올렸다고 보시면 되겠죠. 가슴에 올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숨을 물러날 테, 언퇴가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엔 소강입니다. 우리가 한자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소강 상태라는 얘기는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거죠. 바로 그 한자입니다. 소강 상태에 놓여 있다. 자글소죠. 자글소. 나눌 팔, 여덟 팔, 뚫을 고입니다. 뚫어서 나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작아지는 거죠. 그 다음 편안할 강입니다. 지범, 손우, 물수입니다. 집에서 손으로 물을 만진다는 거죠. 뭔가 한가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한가하면 마음이 편안해지겠죠. 편안할 강입니다. 집에서 손으로 물을 만지작거린다는 것은 편안한 상태다. 편안할 강. 소강 상태다. 좀 조용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글소는 뚫어서 나누니까 양이 작아진다. 자글소. 편안할 강은 집에서 손으로 물을 만질 수 있는 여유가 있다는 것은 마음이 편안한 상태다. 편안할 강이 되겠습니다. 소강 상태. 이번 시간엔 고합니다. 외로울 고, 아이아자죠. 외로울 고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들자자죠. 오이고자입니다. 오이는 뭡니까? 자랄 때 각기 다르게 하나씩 달리죠. 다른 열매는 뭉쳐서 자라지만 예를 들자면 포도 같은 경우에는 많은 열매가 달려있죠. 오이는 하나입니다. 오이와 같이 아들도 어울리지 못하고 혼자 있으니까 외롭겠죠. 그래서 외로울 고자입니다. 그 다음 아이야자입니다. 아이야자는 절구구죠. 걷는 사람인입니다. 절구보다도 아랫부분에 걸으니까 다시 말하면 절구보다 키가 적다는 얘기죠. 키가 작은 사람은 아이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야자가 되겠습니다. 고아. 혼자 있는 아이겠죠. 부모 없이. 다시 한 번 더 설명해 보겠습니다. 아들자 오이과. 오이는 열매가 하나씩 각기 자랍니다. 포도 같은 경우는 여러 개 알이 뭉쳐져 있죠. 그렇지만 오이는 하나씩 자라는데 아이도 혼자 있으니까 외롭다는 겁니다. 외로울 고. 그 다음 아이야자는 절구구 걷는 사람이 절구 키만큼 키보다 작게 걷는 사람은 아이다는 거죠. 그래서 절구구 걷는 사람인 절구보다 작은 키가 작은 아주 작은 사람은 아이다는 거죠. 아이야자가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모자 모입니다. 수건근이죠. 무릎설모. 수건을 앞에 수건 같은 천을 쓰고 무릎 쓰고 사용되는 것은 모자라는 얘기죠. 뭡니까? 수건, 천을 쓰고 햇볕을 무릅쓴다.
강한 햇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자를 쓰고 당당히 맞선다 이런 얘기겠죠. 수건금, 무릎설모, 수건은 이때만 천을 의미합니다. 무릎쓰는 것을 천을 이용해서 무릎쓸 수 있는 것은 태양을 무릎쓸 수 있는 것은 모자다 이런 얘기입니다. 모자 무릎설모 모자. 이번 시간에는 고들직자입니다. 마늘 10, 열 10, 이 글자는 구분되어야 됩니다. 더하기는 열 10, 기울여져 있는 것은 마늘 10. 열 10으로 하면은 마늘 10인지 열 10인지 조금 헷갈리는 경향이 있죠. 해서 구분하도록 합니다. 마늘 10. 목편에는 나오지 않는 한자어입니다. 한자 사랑이 지정한 글자입니다. 마늘 10. 더하기는 열 10. 그 다음 눈목이죠. 20해입니다. 많은 눈이 숨어서 본다는 생각을 가지고 올바른 행동을 하여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정직, 고들직이 되었습니다. 고들직. 마늘 10, 눈목 20해. 많은 눈들이 숨어서 본다고 가정하고 항상 정직한 행동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고들직입니다. 많은 눈이 숨어서 본다라고 생각하고 항상 올바른 행동을 하여야 한다. 고들직, 발을직 이렇게 되겠죠. 이번 시간에는 가장체입니다. 가로가리죠. 취할치입니다. 말하자면 취하는 것이 곧바로 취하는 것이 최고다. 가장 좋은 것이다. 가장 최다 되어 있죠. 다음에 할 것으로 연기하게 되면은 없었던 걸로 되는 경우가 많죠. 좋은 것은 곧바로 실행에 옮기는 것이 최고다 이런 뜻입니다. 말하자면 곧바로 취하는 것이 올바른 행동이라면 곧바로 취하는 것이 최고다. 가장 좋은 것이다. 이렇게 되겠죠. 가장 최고체, 최다. 연기를 하게 되면 다음에 하자라고 하면은 무효가 되는 경우가 많죠. 없었던 걸로 되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좋은 일이라면, 적합한 일이라면 바로 취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그것이 최고다. 최고체, 가장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무승할 용, 녹용용. 훈이 녹용하고 무승할 용하는 조금 거리가 있죠. 풀초물입니다. 풀초물이 귀 윗부분에 풀처럼 이렇게 나 있는 것이 뭐냐 이거죠. 그러니까 무승하다는 거죠. 무승할 용입니다. 귀 윗부분에 풀, 이때는 좋은 풀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좋은 풀, 좋은 식물. 풀 위에 마치 좋은 풀처럼 영양가가 있는 것은 뭐냐? 사슴의 녹용이라는 얘기입니다. 녹용용. 여기서 귀 있잖아. 녹용의 사슴의 귀를 말하겠죠. 사슴 귀 위에 있는 풀처럼 생긴 것이 있는 것은 녹용이다. 녹용용. 귀에 풀처럼 많이 나 있으니까 무승하다. 무승할용 되겠습니다. 무승할용, 녹용용. 녹용이죠. 이번 시간은 또 차입니다. 또 차. 반복된다는 얘기겠죠. 글자를 분리해보면 다롤. 하나 일이죠. 하나는 땅을 의미합니다. 땅 위에, 여기서는 지평선이라고 할까요? 땅 위에 달이 또 오른다는 거죠. 달은
매일 떠오르죠. 그래서 또 차자가 되겠습니다. 도차, 상급에 해당하는 한자입니다. 달월, 하나일, 여기서는 지평선을 의미하면 되겠습니다. 지평선 위로 달이 또 매일 떠오르고 있다. 또 차자가 되겠습니다. 한 번 더, 다시, 또다시 이런 얘기겠죠. 또 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불일식, 정식하다, 늘어난다는 뜻입니다. 뼈 앙상할 알 고들직 이렇게 되어 있죠. 번식되어 있습니다. 뼈가 앙상하게 되지만 똑바로 불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벼루 연자입니다. 분리해보면요. 돌석, 골견이죠. 방에서 돌을 자주 볼 수 있는 것은 벼루라는 얘기죠. 붓글씨를 이용할 때 사용하는 벼루 말이죠. 그래서 집 안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돌은 벼루다. 벼루 연자입니다. 돌석, 볼견, 연적이죠. 적은 물방울 적자입니다. 돌석, 볼견, 돌을 볼 수 있다. 집 안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돌은 벼루라는 얘기죠. 일반 돌은 방 안에 있을 이유가 없겠죠. 연적입니다. 이 시간에는 공채입니다. 공변될 공이죠. 반대는 사적인 거죠. 사사로울 사자죠. 그래서 여기서는 공변될 공, 공개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변될 공은 나눌 8 또는 8, 숫자 8이죠. 사사로울 사자입니다. 사사롭게 나눌 때는 어떻게 됩니까? 공변되게 해야 된다. 공평하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사롭게 나눌 때에는 공평하게 나누어야 잡음이 없죠. 그 다음 켈체자입니다. 손수변이죠. 켈체입니다. 나무를 손톱으로 캐낸다는 얘기죠. 켈체. 손수변이 들어간 것은 보다 구체적으로 손으로 캐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켈체자가 되겠습니다. 손수변, 켈체. 켈체, 손으로 캐낸다. 공채 되겠습니다. 켈체. 시간에는 은혜, 해입니다. 은혜해. 혜택이죠. 수레금이다. 수레금. 불똥주죠. 마음심입니다. 수레를 사준 사람에게, 수레를 선물한 사람에게 마음적으로 불똥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 은혜를 갖기 위해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모택입니다. 삼수변이죠. 그 다음 엿볼력입니다. 물이 있는데 엿볼 수 있는 것은 못이겠죠. 바다 같은 경우는 너무 깊기 때문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보이는 곳은 물이 적당히 쌓여 있는 못이죠. 모택자입니다. 삼수변 엿볼력. 엿볼력은 역시 그렇다고 봅니다. 그래서 엿볼력 역시 물인데 엿볼 수 있는 것은 못이다. 그래서 모택이 되겠습니다. 혜택 또는 모택도 되지만 은혜택도 됩니다. 덕택이다. 덕택택, 은혜택 해서 혜택이 되겠습니다. 혜택, 모택자 기억하십시오. 이번 시간에는 풍파입니다. 풍파. 무릎범이죠. 벌레충입니다. 그래서
무릇 벌레는 바람이 불게 되면 안쪽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벌레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물결파입니다. 물수변이죠. 가죽피입니다. 물에 있어서 가죽에 해당하는 것은, 껍질에 해당하는 것은 물결이겠죠. 그래서 물결파입니다. 물결파, 물수변, 가죽피. 물에 있어서 가죽에 해당하는 것은 물결이라는 거죠. 물결파가 되겠습니다. 무릇범 벌레충이죠. 바람풍입니다. 무릇 벌레는 바람이 불게 되면 안쪽으로 들어가죠. 내부에. 한자가 지금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풍파. 풍파를 해치고죠. 이번 시간에 온전입니다. 평온할 온, 완전할 전이죠. 완전할 전. 평온할 온입니다. 묘하죠. 여기서 벼라고 하는 것은 곡식을 총칭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숨길 언, 조심할 언입니다. 그러니까 벼를 숨긴다는 거죠. 저장할 만한 곡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굉장히 평온하겠죠. 의식주가 해결이 되니까요. 평온할 온입니다. 그 다음 온전할 전이죠. 사람이 임금이 됐죠. 모든 권한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하다, 완전할 전 되겠습니다. 평온할 온, 완전할 온, 온전할 전. 평온할 온자는 벼를 숨긴다는 것은 저장한다는 거죠. 창고에 저장할 만큼 벼를 갖고 있으니까 이 집에는 평온하다. 의식주가 해결되었으니까요. 완전할 전은 사람이 임금이 됐으니까 모든 권한을 갖고 있으니까 완전하다. 이렇게 되겠죠. 완전할 전자가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예쁠 미자입니다. 분리해보면 여자 여 눈썹이죠. 여자가 눈썹에다가 색칠을 하게 되면 색조 화장품을 의미하는 것 같죠. 여자가 눈썹에 색칠을 한다는 것은 예뻐 보이기 위한 방법이다. 예쁘게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눈썹을 칠한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예쁠 미자입니다. 그래서 조금 달리 해석하면 예쁘게 보인다는 것은 뭔가 아첨할 일이 있다. 아첨할 미. 예쁠 미, 아첨할 미. 미소죠. 미소. 아랫부분에 미소. 빙긋이 웃는 것이 우리가 미소를 짓다라고 할 때는 아래쪽에 작을 미자를 씁니다. 그 다음 미소, 아첨할 미자를 쓰는 것은 좋게 보이기 위해서, 아양을 떨기 위해서 사용할 때에는 눈썹 뭡니까? 예쁠 미자를 쓴다는 거죠. 빙긋이 웃는다라고 했을 때는 작을 미자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막을 저자입니다. 2급에 해당하는 한자입니다. 물수변이죠. 또 차자입니다. 물이 또 모인다는 거죠. 물이 여러 곳에서 계속하여 또 모이고 또 모인다면은 넘쳐 흐르겠죠. 그래서 넘쳐 흐르지 않기 위해서는 둑을 쌓아서 막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한자는 막을 저자가 됩니다. 물이 또 밀려오니까 둑을 쌓아서 막는다. 막을 저. 저지라고 되어 있죠. 저지, 막을 저, 그칠 지입니다. 물이 또 여러 군데에서 내려오니 막는다는 거죠. 둑을 쌓아서 막는다. 막을 저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냄새취입니다. 냄새취. 분리해보면 스스로 자죠. 개의 견입니다. 개는
스스로의 힘으로 냄새를 맡아서 무언가를 찾아낸다 이런 얘기겠죠. 스스로자 개견. 개는 스스로 냄새를 맡아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거나 획득한다. 냄새취가 되겠습니다. 다음 여기서 악취라고 되어 있죠. 악할 악, 미워할 오. 훈과 음이 두 개라는 얘기죠. 오, 악, 미워할 오, 악할 악. 여기서는 악할 악이죠. 악취. 이번 시간은 올벼직입니다. 올벼직. 벼와 고들직이죠. 벼 중에서 직선적으로, 그러니까 곱게 좀 더 빠르게 피는 것은 올벼란 얘기입니다. 올벼라고 하는 것은 제철보다 일찍 여무는 벼를 말하겠죠. 일반 벼보다 빨리 추수를 하는 것이 올벼라고 하는 거죠. 벼와 고들직. 벼 식물 중에서 좀 더 일찍, 고들직이니까 직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좀 더 일찍 수확하는 것을 우리가 올벼라고 한다. 올벼직 되겠습니다. 올벼직 1급 한자입니다. 벼화, 고들직. 벼의 식물 중에서 좀 더 일찍이 수확하는 것은 우리가 올벼라고 합니다. 올벼는 제철보다 일찍 여무는 벼를 말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헤아릴 격, 격식격 또는 자리격 한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리해보면 나무목, 그 다음 각각 각이죠. 나무는 각각 별도로 자라죠. 한 개씩 대부분. 그러니까 헤아린다는 거죠. 나무는 각각 하나씩 헤아린다. 수량을 파악할 때는, 또는 나무는 각각 자라지만 제 나름대로는 격식을 갖추고 있겠죠. 그래서 격식격, 헤아릴격 되겠습니다. 격식. 4급에 해당하는 한자군요. 나무목, 각각. 나무는 제각기 따로 별도로 자라지만 나름대로 격식을 갖추고 있다. 격식을 갖추어서 자란다. 또는 나무는 숫자를 헤아릴 때는 하나하나씩 별도로 헤아린다. 헤아릴격, 격식격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널구자입니다. 사람이 죽었을 때 땅에 묻는 것이 널이죠. 널구자입니다. 분리해보면 나무목이죠. 감출해입니다. 오렐구죠. 나무의 한 종류로서 오랫동안 감추어 두는 것은 널이라는 얘기죠. 널은, 사람이 죽었을 때 사용하는 널은 나무가 썩어서 흙이 될 때까지 그냥 방치해 두죠. 그래서 나무 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감추어 두는 것은 널이라 뜻이죠. 운구, 우리가 차를 이용할 때는 연구차라고 하죠. 연구차, 널구자가 들어갑니다. 운구, 연구차. 나무 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감추어 두는 것은 널이다. 널구자입니다. 썩더라도 골라내지 않죠. 그래서 널구자가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금니 아, 사가, 뚜를 천,
의심할 아, 맑을 아, 간사할 사. 이 한자에 대해서 파자 분석을 통해서 분석을 하는 학습 시간인데, 공통적으로 어금니 야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금니 야자를 어떻게 풀 것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한자가 생각보다 어려운 한자입니다. 파자 분석이. 일단 제주제자가 보입니다. 제주제자를 제외해버리면 한일과 뚜를곤이 남죠. 하나일 뚜를곤입니다. 그래서 풀이해보면 하나같이 뚫는 재주를 가지고 있는 것은 어금니란 얘기입니다. 사람의 치아는 입 속에 있으면 나란히 있죠. 치아가 나란히 있죠. 역할은 거의 비슷하다는 얘기죠. 뚫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같이 뚫는 재주를 가지고 있는 것은 치아이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어금니가 강력하다. 어금니 아자가 되겠습니다. 관아. 여기서는 아자가 어금니 아자도 되지만 관아 아자도 됩니다. 그래서 관아 되겠습니다. 2번 사가자입니다. 풀초죠. 풀초 머리입니다. 머리라고 하는 것은 윗부분에, 한자의 윗부분에 사용했을 때 머리, 아랫부분이 사용한 발이라고 표현하면 되겠죠. 발. 그래서 어금니처럼 풀이 돋아나고 있는 것은 잘 살펴보면 사기란 얘기죠. 사기입니다. 그래서 봐라, 사기 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을 말하죠. 봐라. 그 다음 3번은 뚫을 철입니다. 구멍혈이죠. 파자 분석하면 진면, 나눌팔, 지붕을 나누니까 구멍이 뚫히겠죠. 그래서 구멍혈입니다. 구멍혈. 어금니로 이용해서 구멍을 뚫으니까 결국은 뚫히는 거죠. 뚫을 천입니다. 뚫을 천, 천공, 구멍공이죠. 뚫을 천, 구멍공, 천공. 4번 의심할 아자입니다. 의심할 아. 말씀은이죠. 말씀은. 그 다음 어금니 아자입니다. 그래서 어금니처럼 말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금니가 입 속에 있죠. 말을 드러내놓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숨어서 말을 하니까 그 의심할 여지가 있다는 거죠.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숨어서, 다시 말해서 비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뭔가 의심적스러운 내용이 있을 수도 있다. 의심스럽다 뜻입니다. 어금니아는 사람의 입속에 있기 때문에 입속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감춰서 말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의심스러울 만하다. 의심합니다. 의심말라. 의아스럽다는 거죠. 5번 맑을 아자입니다. 어금니 아자 새 주자죠. 새의 어금니가 부딪히면 딱딱딱 소리가 나죠. 굉장히 맑은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맑을 아자가 되겠습니다. 새의 어금니는, 여기서는 새의 어금니는 새의 부리를 말하는 거죠. 새의 부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새의 부리 위 아래가 부딪히면 맑은 소리가 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맑을라, 우아하다. 그 다음 6번 간사할 사자죠. 간사할 사. 뭡니까 이거? 어금니 아 골읍입니다. 골읍입니다.
어금니아 고을 고을에서 어금니를 드러내놓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고을에서 숨어서 얘기하는 것은 간사한 내용일 수가 있다. 간사할 삶이다. 말을 공개적으로 하지 않고 숨겨서 얘기하는 것은 간사한 내용이 있을 수도 있다. 간사할 사 해서 사악하다. 사악하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어금니아는 다시 한번 살펴보면 제주 제자를 찾아내야 됩니다. 제주제. 자, 이 한자에서 제주 제자를 뽑아내면 남는 것은 뚜를곤 하나 일밖에 안 남습니다. 하나같이 여러 개니까 하나같이라고 표현합니다. 잇몸의 치아의 크기는 거의 비슷하죠. 두께는 차이가 나지만 높이는 비슷합니다. 하나같이 뚫는 재주를 가지고 있는 것은 어금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금니 아자가 되겠습니다. 치아. 두 번째 사가자입니다. 풀초머리입니다. 풀초머리. 풀 속에 삭처럼 어금니처럼 올라오는 것은 잘 살펴보니까 삭이라는 얘기죠. 삭이 튼다는 얘기입니다. 봐라. 3번 뚫을 쳐냅니다. 구멍혈이죠. 구멍혈. 어금니아입니다. 어금니로서 구멍처럼 여러 개를 만드니까 결국은 뚫히는 거죠. 뚫을 천입니다. 뚫을 천. 천공. 구멍을 뚫는 거죠. 천공. 4번 의심할 아자입니다. 말씀언이죠. 말씀언. 어금니 아자입니다. 말을 함에 있어서 어금니처럼 숨겨져 있는 말을 한다는 거죠. 숨어서 말을 한다는 겁니다. 쉬쉬하면서. 그래서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비공개적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의심할 만하다. 그래서 의아한 의아라고 되어 있죠. 의아. 그 다음 5번 맑을 아자입니다. 어금니 아의 세추죠. 세추. 새의 어금니가 위아래가 부딪히면서 맑은 소리를 낸다는 거죠. 맑은 소리. 딱딱딱. 딱따구리. 딱따구리. 맑은 소리가 난다는 겁니다. 딱따구리. 대표적 동물로서 딱따구리. 딱따구리. 맑을 아가 되겠습니다. 우한. 그 다음 간사할 사조 6번 어금니아 고울읍입니다. 고울에서 어금니처럼 말을 한다. 그래서 숨겨져 놓고 말을 드러내놓지 않고 쉬쉬하면서 말을 하는 것은 간사한 내용이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간사할 사자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현재 설명하고 있는 한자어는 어금니아가 기본적으로 깔려있죠.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통어가 유사한 자라고 하기도 하고 또는 모양 한자어라고 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학습 방법은 주어진 한자만을 가지고 최대한 활용하여 학습하는 방법입니다. 학습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를 통해서 응원해 주시면 보다 나은 한자 학습을 풀이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코끼리상, 세찰상, 물길이 세차다는 뜻입니다. 세찰상, 미리에, 먼저에, 상수리나무상, 본뜰상 한자어에 대해서 2024년 현재 시점에서 파자 분석을 통한 한자 학습 풀이 방법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코끼리상입니다. 안을 퍼죠.
가운데 중입니다. 돼지 시자입니다. 안대를 감고 돼지를 가운데에 안으니까 코끼리 느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코끼리 상이 되겠습니다. 상형. 그 다음 두 번째 세찰상입니다. 코끼리 상입니다. 코끼리는 동물 중에 큰 동물에 속하죠. 물이 크게 움직이니까 세차게 부딪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찰상자가 되겠습니다. 또는 씻을 상자도 됩니다. 코끼리 상이죠. 코끼리가 물속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씻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목욕을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코끼리는 육식 동물이 아니고 초식 동물이다. 따라서 물고기를 잡아먹기 위해서 물속에 들어가는 일은 없겠죠. 그래서 몸을 씻기 위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씻을 상. 그 다음 코끼리처럼 물이 무겁게 움직이는 것은 세차다. 그래서 세찰상, 씻을 상 되겠습니다. 3번 미리 예자입니다. 나여자입니다. 나여 코끼리 상입니다. 코끼리가 나 자신을 파악할 때도 있습니다. 미리. 동물의 왕국에 보면 코끼리가 나이가 많아서 죽음을 맞이할 경우에 보면 혼자 스스로 숲속으로 들어갑니다. 조용히 죽음을 맞이한다는 거죠. 예측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예측을. 코끼리 자신이 미리 예측을 하기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미리 예자가 되겠습니다. 코끼리상 나여. 나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코끼리가 죽음을 맞이할 때는 자기가 태어나서 순간순간을 기억할 수도 있겠죠. 기억해 보려고 하겠죠. 그래서 미리 예자가 되겠습니다. 예비고사. 그 다음 4번 상수리 나무상입니다. 나무목이죠. 코끼리상입니다. 코끼리처럼 큰 나무는 상수리 나무라는 얘기죠. 상수리 나무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5번은 본뜰상입니다. 사람인변이죠. 사람인변 코끼리상입니다. 사람과 코끼리를 본뜬다는 거죠. 본뜬다는 겁니다. 사람과 코끼리를 본뜬다. 그래서 본뜰상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화상, 거울을 보고 스스로 그림을 그리는 것을 자화상이라고 하죠. 자화상. 1번 코끼리상입니다. 코끼리상. 안을 보죠. 안을 봅니다. 그 다음 가운데 중이죠. 그 다음 돼지 시자입니다. 이 세 개의 한자어를 결합을 시킬 겁니다. 그래서 가운데 중을 다 쓰니까 복잡하니까 이 튀어나오는 부분을 생략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중을 생략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됐다는 얘기죠. 축약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돼지를 가운데에 앉게 되면 코끼리 느낌이 온다. 코끼리 상자가 되겠습니다. 눈에 안대를 착용하고 말이죠. 안대 착용. 눈에 안대를 착용하고 더듬어서 보면은 코끼리 부분이나 돼지 부분이나 비슷하다는 얘기죠. 2번 세찰상자입니다. 물수변 코끼리상. 물의 움직임이 코끼리 무게만큼 크게 움직일 때는 우리가 세찬 물결이라고 하죠. 그래서 세찰상입니다. 그 다음 코끼리가 물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렇게 몸을 씻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다. 그래서 씻길 상 되겠습니다. 씻을 상.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코끼리는 초식 동물입니다. 물고기를 잡아먹기 위해서
물 속에 들어간 행동은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몸을 씻기 위해서 들어갔다. 시설상 또는 물을 먹기 위해서도 들어가겠죠. 그 다음 세 번째 비리 예자입니다. 나여 코끼리상. 코끼리가 나 자신을 미리 생각해 볼 때는 죽음을 맞이할 때다. 동물의 왕국에 보면 코끼리가 죽음을 예상했을 때에는 풀숲으로 들어가서 조용히 죽음을 맞이합니다. 미리 예상을 한다는 거죠. 코끼리상, 코끼리가 나 자신을 되돌아볼 때는 미리 예측한다는 거죠. 자기의 죽음을. 4번 상수리 나무상입니다. 상수리 나무상. 나무목 코끼리상입니다. 나무 중에서 코끼리처럼 큰 나무는 상수리 나무라는 얘기입니다. 상수리 나무상이 되겠습니다. 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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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 5번 번들상입니다. 사람인 변에 코끼리상이죠. 사람이 코끼리 모양을 번뜬다 또는 사람과 코끼리를 번뜬다, 조각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조각. 자화상, 스스로 그림을 그리는 것을 자화상이라고 하죠. 자화상. 지금 현재까지 설명되어진 한자어는 코끼리상의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있죠. 코끼리상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코끼리 상자가 포함되어 있는 모양 한자어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학습 방법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